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과 기어모터를 사용해서 빛을 보면 피하는 로봇, 회피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회피 로봇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각 모양의 페트병 1개, 회피 로봇 만들기 세트, 안전장갑, 자, 커터칼, 가위,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피 로봇 만들기 세트 안의 재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랑 색깔의 이것은 기어 모터입니다. 뒷바퀴가 2개가 들어있고 앞바퀴가 1개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나사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는 뒷바퀴를 고정할 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V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 6V 건전지 홀더인데요. 나중에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어 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어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축이 있고 빨강색 선, 그 다음에 검정 자석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어 모터 다룰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모터를 들어 올릴 때 꼭 몸체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이 자석선을 당기면 여기 이 부분이 떨어져서 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기어 모터를 아두이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덜덜이 로봇 기억하시죠? 이 모터도 극에 상관없이 회전을 하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검정색 선은 GND에 빨간색 선은 5V에 연결을 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영상으로 보니까 친구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날개를 좀 붙여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검정색은 GND, 빨간색은 5V에 붙이면 보이세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나요? 네, 시계 방향이죠? 그럼 반대로 검정색 선은 5V에 빨간색 선은 GND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검정색은 5V에 빨간색 선은 GND에. 오, 반시계 방향이네요. 나중에 우리가 이 기어 모터 작동시킬 때 방금 했던 이 활동 잊지 말고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하고 굴러가는 방향을 정해주세요. 다음은 기어 모터를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스크래치 블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모터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어 모터의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을 GND 단자와 5V 단자에 바꾸어 연결하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스크래치 블록을 사용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아두이노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모터 2개를 메가보드에 나란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가보드 맨 위쪽에 보시면 모터 1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 모터를 연결하고 모터 2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 나머지 모터 1개를 연결하는데요. 먼저 모터 1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검정색, 플러스에는 빨강색,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도 마이너스에 검정색, 플러스에 빨강색을 붙여줍니다. 왼쪽의 기어 모터는 모터 1 마이너스와 모터 1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5번 핀과 디지털 6번 핀을 이용해 제어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어 모터는 모터 2-와 모터 2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9번 핀과 10번 핀을 이용해 제어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터 1과 2는 아두이노 디지털 핀의 5, 6, 9, 10번의 모터 버전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어 모터를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스크래치 블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모터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어 모터의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을 GND 단자와 5V 단자에 바꾸어 연결하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스크래치 블록을 사용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아두이노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모터 두 개를 메가보드에 나란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가보드 맨 위쪽에 보시면 모터 1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 모터를 연결하고 모터 2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 나머지 모터 한 개를 연결하는데요. 먼저 모터 1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검정색, 플러스에는 빨강색,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도 마이너스에 검정색, 플러스에 빨강색을 붙여줍니다. 왼쪽의 기어 모터는 모터 1 마이너스와 모터 1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5번 핀과 디지털 6번 핀을 이용해 제어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어 모터는 모터 2 마이너스와 모터 2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9번 핀과 10번 핀을 이용해 제어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터 1과 2는 아두이노 디지털 핀의 5, 6, 9, 10번의 모터 버전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어 모터를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영상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어 모터에 먼저 바퀴를 끼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 5, 6, 9, 10번 버전인 모터 1과 모터 2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고 우리가 사용할 블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블럭인데요.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메가 블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블록은 모두 6개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은 모터 왼쪽 드라이브 스피드 100, 듀레이션 1이라고 써있는 것과 차례대로 모터 왼쪽 브레이크, 그 다음에 모터 무브 포워드 스피드, 모터 무브 백워드 스피드, 그리고 모터 올 브레이크, 그리고 모터 1 드라이브 스피드 100, 모터 2 드라이브 스피드 100이라는 모두 6가지의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첫 번째 블록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터가 드라이브 움직이고 스피드가 100이고 그리고 한 번 회전한다는 명령 블록입니다. 자, 왼쪽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바퀴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볼까요?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모터 왼쪽 브레이크와 모터 오른쪽 브레이크인데요. 친구들 아마 브레이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아마도 이것은 모터의 작동을 멈추는 명령 블록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무브 포워드와 백워드가 있는데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값은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지금은 지금 기본으로 100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명령 목록을 누르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친구들 보면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게 앞으로 굴러가겠죠? 자, 그러면 모터 올 브레이크라는 5번째 명령 블록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모터의 동작이 멈췄죠? 자, 아마 올 브레이크는 모든 모터의 동작을 멈추는 명령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 무브 백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100의 속도로 백워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바퀴의 모양을 친구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뒤로 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멈추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터 1 드라이브가 있고 모터 2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1 모터가 100의 속도로 움직이고 두 번째 모터는 2 모터는 100의 속도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100의 속도로 모터 1과 모터 2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은 100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모터 2가 200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왼쪽 바퀴 모터 1 드라이브보다 모터 2 드라이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바꿔볼까요? 모터 1은 200의 속도로 돌게 하고 모터 2는 50의 속도로 돌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숫자 값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할게요. 1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지금 모터 1과 모터 2의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개 명령 블록의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페트병과 기어 모터로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꺼내주세요. 페트병은 메가보드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둥근 것보다는 이런 사각 모양이 좋고 2리터 크기의 큰 생수통이 좋습니다. 먼저 페트병의 3분의 2 부분을 남기고 아래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매직으로 잘라낼 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칸을 잘라내면 됩니다.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 페트병을 3분의 2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이번에는 바퀴를 조립하고 바퀴 축을 끼워 보겠습니다. 먼저 바퀴를 꺼내 볼까요? 이렇게 휠 부분이 있고 고무 타이어 부분이 있는데, 자, 친구들도 여기에 이렇게 힘을 주어서 끼워 주세요. 어린 친구들은 조금 힘이 들 수 있는데 주변에 어른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바퀴 2개를 모두 다 끼워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 2개를 조립을 했고요. 다음에는 바퀴 축을 몸통에 끼워 보겠습니다. 축은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막대기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반듯하게 끼워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끼워야 하는데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고 해서 너무 위쪽으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퀴가 공중에 떠서 바퀴가 굴러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 되겠죠? 바퀴의 크기를 참고하면서 어느 부분에 홈을 내야 할지 미리 위치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 홈을 내야 될지 미리 위치를 정하고 커터칼을 이용해서 칼집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때 바퀴축을 끼울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른쪽 그리고 왼쪽의 바퀴가 바닥과 평행해야 하겠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 오도록 홈을 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를 이용해서, 마침 투명하니까 한번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막대기의 폭이 약 1.7cm 정도 돼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그려도 되지만 너무 길게 홈을 내면 축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깊게 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1.7cm 정도 됩니다. 바닥에서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 반대니까 여기 반대쪽에 매직으로 그린 게 아마 친구들도 보일 거예요. 평행해야 한다고 했죠? 이 정도인데, 자, 이렇게 대략 이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반대쪽과 얼추 맞춰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높이가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터칼로 홈을 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홈을 내는데, 자, 안전장갑을 끼고,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짧아도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도 실수로 너무 깊게 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 되는지를 친구들이 확인해 보고, 만약에 평행이 되지 않는다, 너무 휘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홈을 내서 끼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 잘 끼워서 축을 만들었나요? 이번에는 페트병의 윗부분 절반 정도를 잘라내서 이 메가보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자석전선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잘라주세요. 가위를 꺼내서 어느 정도 잘라내야 되는 건 없지만 보통 절반보다는 약간 더 위쪽으로 잘라낼게요. 이 정도만 잘라낼게요. 여기도 이 정도만. 그래서 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까지만 잘라내고,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메가보드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자석전선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세요. 자, 친구들, 이번에는 뒷바퀴 축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앞바퀴를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그 안에 들어있던 이게 앞바퀴인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었지요. 자, 이거 앞쪽에 꽂을 건데, 자, 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사이에 요 정도면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시를 먼저 하고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바퀴를 넣고 안에 들어있는 나사로 조여주세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뒷바퀴 기어 모터를 달아야 되겠네요. 자, 뒤쪽에 이제 기어 모터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높이가 맞춰지겠죠. 그리고 이 안에 메가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어 모터를 붙여 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기어 모터에 바퀴를 달아야 되는데요. 자, 기어 모터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선이 있는 쪽이 안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같이 바깥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게 하고 바퀴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끼울게요. 네, 이렇게 끼우고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에 작은 나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나사를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나사를 끼워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게요. 자, 반대쪽 바퀴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가 완성이 되었고, 자, 이 축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붙일 텐데요. 자,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친구들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 기어 모터를 달았을 때 바닥에 몸통이 바닥에 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위쪽으로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몸통이 바닥에 닿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어 모터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막대기 밑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반대쪽도 붙이고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에 자, 오른쪽 바퀴를 붙이고 왼쪽 바퀴를 붙이는데 이때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아이스크림 막대기 끝부분이 이 바퀴에 닿으면 이 바퀴가 굴러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바퀴도 바퀴에 닿지 않게 오른쪽 바퀴와 위치가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붙여줄게요. 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 고무줄이 있다면 고무줄로 묶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외부 전원을 연결한 메가보드 이렇게 넣고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항상 자석 전선을 다룰 때에는 살살 다루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 항상 붙이는 순서는 건빨 순으로 붙여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선이 바닥에 닿고 끌릴 수 있어서요. 이렇게 투명 테이프로 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조금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페트병 로봇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페트병 로봇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이 페트병 로봇이 빛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빛 센서 값에 따라서 로봇이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 값을 읽을 수 있는 명령 블록을 알아야겠지요. 아두이노 블록에서 아두이노 센서 블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메가로 시작하는 명령 블록이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는 메가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센서라는 명령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센서 값을 불러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센서 값은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어해서 무한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고 결합을 하고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빛센서 값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블록에 아두이노에서 라이트 센서 부분에 프레쉬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값이 굉장히 커지지요. 자, 프레쉬를 끄면 아까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이 센서 부분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막아보면 숫자 값이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센서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을 피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 빛의 값의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보다 더 높아지면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센서 값이 900 이상일 때 페트병 로봇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어해서 만약 아니라면 이라는 명령 블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 블록은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기 블록과 결합을 하고요.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 센서 값이 900 이상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빛 센서 값이 900보다 클 때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빛 센서 값이 40, 5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900보다 클 때 앞으로 이동하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동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센서에 갖다 대면 네, 1초 가고 멈췄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페트병 로봇이 빛 센서 값에 따라서 앞으로, 뒤로 또는 왼쪽, 오른쪽 네 방향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모르는 난수라는 것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과 함께 데이터 블록에서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빛 센서 값이 앞으로 1이 나올 경우에 앞으로, 2가 나올 경우에 뒤로, 3이 나올 경우에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또는 4가 나올 경우에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이 4개의 방향이 랜덤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랜덤으로 나와서 정해지지 않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었고요. 아까 우리가 해봤던 대로 제어해서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연산해서 부등호 블록을 가지고 와서 아두이노에 센서에서 라이트 센서 값이 900보다 클 경우에 먼저 라이트 센서 값을 먼저 정해줘야 되겠죠. 무엇으로 정할 거냐면 우리는 1부터 4 사이의 난수로 정하려고 합니다. 왜 1부터 4 사이의 난수냐면 앞으로 뒤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어에서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만약에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이게 아니군요. 이거예요. 만약에 라이트 센서 값이 1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로봇 페트병을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블록은 포워드 스피드,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멈춰야 되죠. 모터 올 브레이크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네, 1의 경우에 앞으로 갔다가 1초 앞으로 가고 멈추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라면 우리는 백워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또 세 번째 경우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3이 나온다면, 4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반대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이쪽이 회전 방향이 더 강하다면 아까 반대로 이쪽을 회전을 더 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빛의 값이 만약에 1이 나온다면 앞으로 가고, 2가 나온다면 뒤로 가고, 3이 나온다면 왼쪽으로 가고, 4가 나온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되고, 여기서 4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보면 아직 빛 센서 값을 아직 불러오지 못했네요. 자, 빛 센서 값은 어떻게 불러왔는지 아까 기억하시나요? 자, 먼저 빛 센서 값을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한반복 해야 되고요. 저는 클릭했을 가지고 올게요. 자, 빛 센서 값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잠시만요. 자, 이거를 계속 읽고 있고요. 이게 지금 무한반복이 없군요. 자, 무한반복 가지고 와서 계속 한 번만 읽으면 안 되고 무한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반복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빛의 값이 900 이상일 경우에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프레쉬를
센서에 한번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네. 한번 또 갖다 대면, 또 갖다 대면, 또, 자, 계속 갖다 댈 때마다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네,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페트병 로봇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방법은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이 숫자 값을 바꿔서 스피드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100과 200이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훨씬 더 다양한 숫자로 바꿀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뭐 8가지 경우의 수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부터 8까지의 난수로 정하고 이 만약 뭐뭐라면 블록이 8개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친구들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해서 한번 재미있게 페트병 로봇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이 프로그래밍을 아두이노에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두이노 블록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블록을 결합하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업로드 투 아두이노라는 게 뜨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아두이노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했던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끝나게 되면 친구들은 USB 케이블하고 아두이노를 분리를 하고요. 아두이노에 외부 전원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서 손전등을 빛센서에 갖다 대면 아마도 성공했다면 페트병 로봇이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업로드 되고 있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거의 끝나갔네요. 네, 피니쉬가 됐어요. 끝났습니다. 아이돌로 연결 됐고, 자, 이제 USB를 분리를 하고 외부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